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드디어 이번 갤럭시 Z 폴드 5의 원유아 6.1 업데이트랑 갤럭시 AI 업데이트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3월 초 정도에 Z 폴드 5 7개월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었는데, 이전 영상에서는 커버 스크린의 활용도, 내부 화면 활용도, 두께, 내구성, 카메라, 배터리 등 성능적인 부분을 위주로 한번 다루어 봤었는데요. 이제 갤럭시 AI 업데이트도 받았겠다, 이 편으로 해서 한 번 더 찾아뵙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전 영상 혹시라도 안 보셨다면 커버화면 비율이나 두께와 같은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다뤄보았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외형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테지만, 실사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케이스나 S펜적인 부분, 주름, 갤럭시 AI가 적용된 폴더블 속 원UI와 같은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갤럭시 폴드 1세대부터 계속해서 폴드 시리즈를 써왔던 사람으로서 폴드5를 쓰면서 느낀 건 얇아진 두께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여전히 253g으로 어느 정도 무겁고 두께도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 오포 파인드 N3, 원 플러스 오픈과 같은 기기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덧붙이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중국 비보에서 vivo X 폴드 3, X 폴드 3 프로라고 해서 두 가지 폴드 폼팩터를 가진 폴더블을 공개를 했는데, 두께는 X 폴드 3 기본형 모델 기준으로 접었을 때 10.2mm에 무게는 219g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1.9mm 정도 두껍고 2g 정도 더 오히려 가볍습니다. 중국 폴더블은 걸러야 된다, 소프트웨어 면이나 이런 부분에선 갤럭시가 압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기들을 보면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폴드 시리즈가 대중화가 되려면 여러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게 그리고 두께가 무조건 들어가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 형태 스마트폰까지는 아니더라도 들고 다닐 때 부담되지 않을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폴드4까지는 무조건 케이스를 끼고 다녔지만 폴드5 같은 경우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살짝 가벼워지면서 생폰으로 초반에 들고 다니니까 체감이 크게 되다가 케이스 끼니까 무겁기도 하고 두께도 폴드4를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서 그냥 생폰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 아마 폴드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대부분 유저분들은 내구성 때문에 케이스의 강화 필름에 힌지까지 보호하려고 힌지 보호까지 되는 두꺼운 케이스를 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소폭 두께가 얇아지고 소폭 가벼워지는 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폴드6에서는 두꺼운 케이스를 껴도 폴드5를 생폰으로 쓰는 느낌이 날 정도로 얇고 240g 중반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름 같은 경우 실제로 사용할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사이드에서 볼 때나 간혹가다 주름이 어떤지 손으로 만져보면 움푹 파인 게 느껴지는 정도인데요. 폴드 시리즈를 5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필름을 바꾸시면 이게 새로 구매한 폴드처럼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내부의 주름이 점점 파여지는 게 아니고 필름이 접혀서 그런 건데, 주름 부분이 크게 거슬리신다면 필름을 한번 서비스 센터 가서 한 4개월 주기로 바꿔주니까 생폰처럼 주름도 거의 없으니 자주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폴더블 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S 시리즈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정품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Z 폴드 5 기준으로 슬림 S펜 케이스, 비건 레더 케이스, 스탠딩 케이스가 국내에 출시가 되었고, 클리어 가젯 케이스 같은 경우 국내에 미출시가 되었는데요. 서드파티 케이스도 많이 활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정품 케이스를 애용을 하는 편인데, 정품 클리어 케이스조차 없는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Z 폴드 2, Z 폴드 3 출시 당시에는 아라미드 케이스라는 카본 케이스가 있었고, Z 폴드 4에서는 클리어 케이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케이스들이 정말 값어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얇고 내구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이번 폴드5에서 출시가 안 된 게 조금 너무 아쉽고, S24 시리즈나 심지어 Z 플립 5와 비교를 했을 때 케이스 종류가 얼마 없고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메인폰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S24 울트라도 메인폰으로 사용해보려고 해도 어쨌거나 폴드5로 다시 넘어온 건 바로 대화면 활용도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1편에서도 한번 다루어보긴 했었지만 일단 그냥 유튜브 영상 볼 때도 그렇고 영상 제작할 때 요즘 기획 같은 거 다 노션 앱과 같은 문서 작업 앱을 활용을 하는데 정말 폴더블만큼 크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코인은 안 하지만 업비트 차트 같은 거 볼 때도 꽤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S24 시리즈와 같은 바 형태 스마트폰에서 아무리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고 가로 분할로해서 두 앱을 동시에 켜고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잖아요. 근데 폴드5에서는 멀티태스킹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운전할 때 왼쪽에 크게 지도를 켜놓고 오른쪽에 멜론이랑 전화 앱을 켜놓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 요즘 운동을 하루에 2시간 아니면 뭐 3시간 반씩 하는데 유산소 운동할 때 가로로 돌리고 유튜브를 켜고 영상을 보면서 카톡을 보거나 X에서 폴드6에 관한 루머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근데 딱 말씀을 드릴게요.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 그냥 스마트폰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접고 다닐 수 있는 태블릿을 쓴다 라는 마인드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공식 네이버 카페 보면 대부분 접어서만 사용을 하고 웬만해서 메인 화면은 펼쳐서 사용하지도 않고 별로 폴더블의 장점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폴더블보단 S24 시리즈와 같은 바 형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드5는 메인폰, 서브폰으로 핸드폰을 2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스토리나 릴스 같은 거 아니면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볼 때도 화면이 커서 되게 좋고 메시지 앱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앱을 사용할 때도 사이드에 목록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갤럭시 AI 업데이트까지 받아서 굳이 이젠 S24 시리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제가 S24 울트라를 몇 주 전에 당근을 했었고 이번 폴드6에서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게 폴더블에 특화가 된 다양한 AI 기능들이 나오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다양한 영상을 만들면서 2015년 언팩부터 2022년 언팩까지 몇 년 지난 언팩들을 보면서 갤럭시 폴드 1세대와 폴드 5까지 비교를 해보면 꽤 많이 발전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는 2019년 언팩을 보면서 느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G 폴드 5와 같은 폴드 시리즈 스마트폰 같은 경우 출고가가 꽤 높잖아요. 지난 폴드 1세대 때는 239만원에 한국에 출시가 되었고 G 폴드2는 239만 8천원, G 폴드3, G 폴드4는 256기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199만 8,700원, 그리고 G 폴드5는 210만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전반적으로 200만원 초중반대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물론 아이폰도 그렇고 S24 시리즈도 그렇고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폴드는 가격대를 보면 S 시리즈와 같은 플래그십보다 프리미엄형에 해당이 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전 삼성전자 아메리카 부사장 저스틴 데니슨이 언팩에서 지난 갤럭시 폴드 1세대를 공개를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A luxurious device deserves a luxury package, right? And maybe a little something extra. 해석해보자면 럭셔리한 기기는 럭셔리한 패키징과 조금 특별한 것을 가져야 한다 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그 말에 맞게 폴드 1세대에서는 언박싱할 때 막 뭐 갤럭시 버즈도 들어가 있고 패키징도 화려하면서 정말 나는 프리미엄하고 럭셔리한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런 느낌은 사라진 느낌입니다. 환경 때문에 충전기 빼고 버즈 빼고 최대한 가격을 동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럭셔리한 그런 느낌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가격이 이젠 일반 바 형태 스마트폰처럼 100만원 중반대까지는 내려와야 될 텐데 막상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폴드 1세대부터 폴더블을 계속 사용했던 유저로선 이런 부분이 뭔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 폴드5를 지금 추천드리고 싶어서 찍는다기보단 폴드6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더 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세대까지 올라오면서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번에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폴드6를 메인폰으로 구매를 해서 바꿀 생각이고, 제가 정말 요즘 폴드6에 대한 루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신나게 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 중고가도 많이 내렸는데 폴드5를 구매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내구성 부분에서도 각 세대가 올라올 때마다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폴드6가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더라도 폴드 시리즈에선 그 마이너 업그레이드의 요소들이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폴드6를 사전 예약 당시에 더블 스토리지 혜택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할 말이 더 많은데 이 할 말들은 모두 다 폴드6 나올 때까지만 저장해서 꾹 참고 있다가 이번 하반기에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폴드6와 같은 차후에 출시될 제품들에 관한 내용이나 팁, 리뷰, 영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